자,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소식 오늘 빅뉴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이 백신 소식이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의 백신 임상 시험 결과에 따라서 울고 웃는 하루였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또 독일 기업인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이 무려 90% 이상의 예방률을 보인다는 중간 결과에 그동안 코로나로 억눌렸던 종목들은 폭등한 반면 또 코로나 수혜주들은 일제히 빠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지수들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3% 가까이 상승해 지난 6월 5일 이후 최고의 1일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미미한 상승세를 기록하다 결국에는 1% 이상 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이날 다우지수는 장중 무려 1,600포인트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장 시작 전에 나온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임상 중간 결과 보고서에 크게 반응했는데요. 이 화이자는 일단 백신 접종 참가자의 감염 예방률이 90% 이상이며 중대한 위험 요인도 없다고 보고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50에서 60% 정도의 예방 효과만 있어도 의미가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예방률을 보이면서 주요 지수들을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으면서 이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면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어쨌든 이날은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에너지주가 유가가 상승하면서 무려 14.2% 올라 독보적인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금융주도 8.2% 급등했습니다. 이 밖에 산업과 소재, 또 부동산주도 2에서 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내구 소비재는 1.6% 내려 최대 하락률을 보였고요. 기술주와 필수 소비재, 또 커뮤니케이션 등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백신 개발이 임박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았던 항공, 크루즈, 여행, 숙박 관련주들은 오늘만큼은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15.2% 올랐고요. 보잉은 13.7%,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9.7% 등 이 항공사들은 일제히 10% 이상 폭등했고요. 로열 캐리비안 그룹이 28.9% 올랐어요. 또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이 26.8% 폭등했습니다. 또 익스피디아 그룹은 24.6%, 월트 디즈니 역시 이제 주요 이 어뮤즈먼트 파크들이 다시 개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11.9% 상승했습니다. 은행주들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3에서 14% 올랐고요. 시티그룹도 11.5% 급등했습니다. 반면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수혜주로 꼽혔던 이른바 스테이 앳 홈주들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는데요. 줌 비디오가 17.4% 급락했고 넷플릭스도 8.6%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도 오늘은 5.1%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억눌렸던 종목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고요. 반면에 코로나로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은 좀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파이저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언택트 관련주들은 급락을 했고 반면 바이오 업종, 또 경기 민감주, 가치주, 중소형주 등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지수별로 보더라도 확연하게 갈리는 게 나스닥이 1.5% 하락을 했는데 중소형주는 가장 큰 폭의 4.2%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주라든지 경기 민감 관련주라든지 특히 항공주 등 여태까지 굉장히 눌려져 있었던 업종들이 큰 폭의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투자 전략을 크게 급변시켜야 되느냐,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이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급격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 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을 한 모습 보여줬는데 뭐 독일의 닥스가 5%, 뭐 가장 많이 오른 쪽은 스페인의 뭐 8% 이상 뭐 이런 식의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봤었을 때에 유럽 시장이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자리 찾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에 이런 종목들의 스위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트렌드를 놓고 봤었을 때 풍부한 유동성 아래 계속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주식시장 이외의 흐름을 보시면은 채권 금리가 큰 폭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10년 국채금리,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0.93%까지 급등을 했고요. 일시적으로는 뭐 거의 1% 가까이 수준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 가격도 큰 폭의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반대로 유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트렌드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구심이 많고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의 성장주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중소형주가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필요한 타이밍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한국 증시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원화 강세가 지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상대적으로 기업별로의 경쟁력이 제고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의 제조기업들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경우에 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전기차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중국 기업들보다 더 높다라고 나타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외국인들 매수세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보시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업종 위주의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